공부를 잘하는 이과생은 의대를, 문과생은 법대를 가는 것이 정답이던 때입니다. 기초반부터 다시 하고 와라. 나를 좀 가만히 둬.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제가 큐니버시티라는 새로운 대학교를 설립하기까지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 전공은 의학과였고 부모님은 물론 주변에서도 제 성적으로는 의대를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고 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의대를 이 충격적인 계기로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태어나 우리나라의 압축 고도 성장 과정의 흔적인 주입식 교육하에서 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보니 저의 청소년기도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는 대표적으로 IMF 외환 위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98년 IMF 외환 위기가 닥쳤습니다. 잘 나가던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부도가 나는 악몽 같은 뉴스가 매일 이어지고 사람들은 안정적이라 믿었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비교적 타격이 적었던 직업들은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교사 등이었고 사람들은 이때부터 안정적인 직업으로 전문직과 공무원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2000년대에는 특히 전문직에 대한 열풍이 높았습니다. 제 부모님도 제가 사업을 하기보다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이과생은 의대를, 문과생은 법대를 가는 것이 정답이던 때입니다. 유명 사교육 학원 강사는 서울대가 아니면 목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1등이 되어 의대, 법대 진학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공한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자신이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고민해보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진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지에 정답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정답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었냐고 묻는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영어 유치원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저는 되게 평범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거의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수학학원을 가게 되었을 때 어머니가 깜짝 놀라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중간은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 기초반부터 다시 하고 와라 라는 권유를 받으셨던 겁니다. 사실 전 그 기초반에서도 거의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될 때까지 학업과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먼저 어머니께 나도 수학이랑 국어를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했고 어머니도 그래 그럼 학원을 한번 다녀볼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꼴찌를 했지만 제 의지대로 시작한 공부였기 때문에 저는 금방 성적을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자녀 교육에 대해 일찍 관심을 두셨던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학원에서 꼴찌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 불똥이 제 동생에게 튀고 맙니다. 당시 동생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고학년이 되어서 꼴찌를 하게 될까봐 저랑 같이 덩달아 학원에 다니게 된 것입니다. 동생은 저와는 달리 강요로 시작된 공부였던 것이죠. 이때부터 동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과 이런 레파토리가 이어집니다. 나를 좀 가만히 둬.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을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때에 가장 잘 맞는 방식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 의지대로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원하는 방법대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매사 자기주도적인 성향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성적도 잘 나왔지만 한편으로는 골치 아픈 학생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